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일단 돈부터 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모든 회사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기업,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는 유일한 기업, 포브스 선정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의 애플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애플은 꼭 사고 싶게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진짜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도 흔해하는 느낌이 아니라 왠지 나만 알고 쓰는 것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느낌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무슨 방독면이냐? 인덕션 에디션이네? 크크 이랬는데 이제 스마트폰 기업이 싹 다 비슷한 카메라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충전기가 없는 것도 경쟁사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 사용자도 매번 폰을 바꿀 때마다 수백 번은 고민한다는 아이폰. 애플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최고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계공이었던 잡스의 아버지 폴은 제품의 안 보이는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장인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애플 제품을 뜯어보면 부품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볼 것처럼 만들어 놓았는데요.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애플은 회사 전반에 걸쳐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조직 구조와 마케팅, 심지어 광고 음악까지 단순함을 추구하죠. 잡스는 대학에 입학 후 영성과 깨달음에 관심을 가져 종교 행사와 인도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의 끝은 선불교였습니다. 선불교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은 완전히 제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수 있는 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는 잡스의 생전의 언행에서도 나타나죠. 집중과 단순함은 저의 만트라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에 불안의 파도는 점점 잦아들고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밝은 눈이 생겨납니다. 잡스는 사람의 본질을 고민했고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잡스가 남긴 대중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대중이 원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그것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애플 하면 디자인을 먼저 떠올리지만 새로운 기술력을 과시하듯 뽐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유용하고 밀착되게 적용하는 능력이 압도적이라 평가받습니다. 시리, 에어팟, 워치 다 나올 때마다 비웃음거리였는데 모두가 결국 애플을 따라하게 되고 한번 써보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산지 6년이 넘은 모델도 최적화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지원해주는 것. 사람을 위한 본질을 고민하는 애플의 성향 때문이 아닐까요? 세 번째, 1990년대 중반 당시 컴퓨터 업계에서 디자인은 그냥 컴퓨터 부품에 껍데기만 씌우면 되는 작업으로 취급했던 시절이라 디자인팀보다는 엔지니어링팀 위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애플로 복귀한 잡스는 디자인의 진정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애플이 디자인 중심의 기업으로 복귀하겠다고 대대적인 선언을 합니다.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여줄까가 아닌 우리는 이 제품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기를 바라지? 이 제품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부분에 와닿을까? 와 같은 고객의 인식에서 접근하는 본질적인 방식을 시도합니다. 그는 제품의 본질을 깊게 이해해야 꼭 필요하지 않은 부품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의 모든 것과 제조 방법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디자인 철학은 1998년 iMac G3를 시작으로 대박을 치며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2013년 iOS 7 등 애플의 모든 서비스에 녹아들었습니다. 잡스는 디자이너인 조너선 아이브를 부사장까지 앉힌 것으로 모자라 2015년 CEO와 CFO와 같은 경영진인 C레벨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 CDO로 승진시킨 스티브 잡스의 행보를 보면 애플이 얼마나 디자인에 진심인 기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장인 정신, 어렵지만 단순한 본질을 중요시하는 경영 철학, 최고 경영진의 한 축을 디자인으로 삼을 만큼 디자인에 진심인 기업.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1955년 시리아 출신의 친부와 대학원생 친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잡스를 입양하려던 변호사 부부가 막판에 딸을 원한다고 하면서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두 분은 최선을 다해 잡스를 키웠고 장인 정신과 특별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심어줬죠. 만약 변호사 부부가 스티브 잡스를 입양했으면 애플도 없었고 지금 이 세상도 없었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1970년 4월 1일 고교 시절부터 친구인 스티브 워지니악과 애플 컴퓨터를 창업하게 됩니다. 당시 산업용 컴퓨터밖에 없었던 시절에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서 판매했죠. 잡스는 히피 생활을 할 때 사관왕정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받은 인상과 전화번호 후에 A로 시작
시작하는 사명이 첫 장에 리스팅되는 것을 고려하여 애플이라는 사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애플 로고에서 사과가 한입 베어문 형태는 한입 물다의 바이트와 컴퓨터 용량의 가장 작은 단위 바이트의 발음이 똑같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979년 1월 3일 애플은 주식시장에 상장되며 25살의 잡스는 현재 가치로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큰 돈을 벌어서일까요? 애플은 승승장구했지만 잡스의 성격이 워낙 특이해서 주변인들과의 마찰이 많았는데요. 채식을 한다고 몸을 안 씻는 것은 기본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애플이 있었다면 갑질 혐의로 구속되었을 듯하지만 그때는 80년대였으니까요. 잡스도 본인의 문제를 알았는지 펩시 출신 CEO 존 스컬리를 영입하게 되는데 얼마 안가 1985년 자기가 영입한 존 스컬리의 주도 아래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잡스는 새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문가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넥스트였는데요. 조지 리카스에서 픽사를 인수해 그래픽용 컴퓨터를 개인용으로 만들어 판매했죠. 하지만 넥스트의 사업은 애플처럼 잘 풀리지 않았고 애플에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10년 동안 픽사에 쏟아부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1995년 11월 픽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가 대박을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3억 6,2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토이스토리 개봉 일주일 후 픽사가 상장하고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하면서 잡스는 디즈니의 대주주가 됩니다. 그동안 잡스가 없는 애플은 점점 파산해 가고 있었고 애플은 OS 문제로 넥스트를 인수, 97년 잡스를 다시 CEO로 복귀하게 됩니다. 잡스가 복귀한 시점에 얼마나 애플이 엉망이었냐면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100일 안에 파산할 지경이었죠.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와 GUI 소송도 합의하고 1.5억 달러의 주식도 매각하면서 애플은 생명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지금의 애플을 만든 두 명의 장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운영의 귀재였던 팀 쿡과 디자인의 귀재 조너선 아이브입니다. 이렇게 잡스는 아이브와 함께 PC,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만들면서 다시 애플을 디자인 중심의 회사, 포장까지 세심하게 잘 만드는 회사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잡스와 아이브의 아이디어를 제품화시키고 양산에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팀 쿡이었죠. 2001년 아이팟이 공개되고 아이튠즈까지 공개되면서 애플의 전체 매출의 반이 아이팟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아이폰이 발매되었습니다. 그때의 연설은 몇백 년이 지나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영국의 산업혁명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잡스와 친분이 있던 손정희에게 미리 통신사를 인수해 놓을 것을 공고하고 일본의 아이폰을 독점 공급하기도 했죠. 2009년 국내 아이폰 출시 당시 국내 이통사들은 자신의 요금제를 팔아먹기 위해 와이파이 기능을 빼달라고 했지만 애플이 한국만 와이파이가 안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내 와이파이망이 대중화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들과 이통사, 경쟁사들은 아이폰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매국노가 되지 않고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폰을 구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환불도 안 되는 제품, 고장나면 중고폰으로 주는 제품, 배터리 교환도 안 되는 제품이라며 아이폰을 비난했죠. 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폰은 지금 출시 후 20억대 이상 판매되었고 애플에 1000조 이상의 매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03년 잡스는 췌장암 진단을 받지만 수술하지 않고 본인만의 식이요법, 민간요법, 심령술로 스스로를 치료합니다. 최첨단 제품을 만들던 사람이 심령술에 의존했다니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 후 암이 전이되어 결국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안가 2011년 10월 5일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꾼 수백 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인물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뜨다니 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리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인을 알아봤지만 생명을 살려줄 기인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브랜딩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잡스의 뒤를 이어 애플의 키를 잡은 인물이 바로 팀 쿡입니다. 잡스가 아이팟과 아이폰으로 대표된다면 팀 쿡의 혁신은 에어팟으로 볼 수 있죠. 예전에 10만원이 넘는 유선 이어폰도 팔리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20만원대, 30만원대 무선 이어폰을 저항 없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너선 아이브도 워즈니악도 훌륭한 조력자들이지만 스티브 잡스가 죽은 이후에 에어팟, 애플워치 같이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내서 성공하고 기존 아이맥, 아이패드, 아이폰들도 꾸준히 발전해낸 팀 쿡도 정말 대단한 CEO로 불리고 있습니다. 잡스 같은 인물이 난세의 나라를 세우는 인물이라서 개발과 혁신은 계속되더라도 어느 순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힘들어지는 타입이었는데 애플의 제조 유통에 대한 철저한 작업을 감안할 때 재고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팀 쿡의 전략은 애플뿐만 아니라 잡스에게도 더 이상 적합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전세계 유례가 없는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된 비결, 사람의 본질을 고민했고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것을 단순화해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녹여냈고요. 그것을 위해 디자인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단순한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빛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고 전세계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줄넘기 잘한 법, 발표 잘한 법 등 친구들을 위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애플처럼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브랜드가 되고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